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밖으로 보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당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가 하면 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쑥불쑥 어떤 드는 생각, 또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또 이유 없이 마음이 기쁘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큰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내 현재의 구체적인 기분 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의 세계죠. 자, 이 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밑에는 내면의 세계에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잠재된 내면, 또 의식에 비해서 훨씬 넓고 깊은 세계, 또 그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죠. 인식하기 어려운 좀 어떤 신비로운 그런 영역, 또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 행위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나의 표정에 뭔가 좀 분노가 서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표정, 말, 그런 행위 이런데 밑에 건재에 배어서 물이 배어서 이렇게 스며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무의식의 세계는 존재하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라고 할까요? 자, 이걸 살펴보면 자, 무의식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물이 배어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의식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의식이 조금 날개를 접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또 무의식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교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베이스로 두고 무의식을 우리의 하나의 어떤 저장된 창고처럼 또 보물처럼 또 우리의 어떤 그야말로 삶의 저력처럼 그렇게 두고 살아가면서도 또 그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은 거기 악영향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식의 삶을 살면서도 무의식의 베이스를 두고 늘 의식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와 밀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자, 새는 밖으로 날아올라서 날개짓을 하고 먹이를 찾고 이제 비행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이 의식의 세계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그 숲속으로 들어와서 어, 그 숲인데 조그만 숲이 아니고 밀린 것 같이 웅장한 깊은 그런 밀림이죠. 자, 이 속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와서 저 개울가 저 밑으로 와서 또 먹이도 좀 먹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배설을 하기도 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다가 또 밖으로 나와서 비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새와 밀림의 관계로 의식과 무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림은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빽빽한 나무도 있을 거고 그 밑에 졸졸 흐르는 개울도 있을 거고 또 이끼도 있을 거고 낙엽도 있을 거고 나무 사이로 들어간 햇빛이 비치기도 할 거고 또 맑은 공기도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어떤 좀 탁한 경우에는 탁한 그런 그 썩은 냄새 같은 것도 좀 날 때도 있을 거고 또 저 밑에 들어가면 아주 맑은 옹달샘 같은 그런 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무의식은 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첫째로 무의식의 중요성, 무의식의 어떤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이라고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무의식은 우리 휴식 공간이 되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그런 휴식 공간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의식은 그 깊이 들어가면 그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 맑은 물을 처음에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옹달샘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뭐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이 원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강이 산속으로 가서 그 천이 있을 거고 그죠? 계곡이 있을 거고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더 실개천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더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그 원류 옹달샘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밀림 속에는 그 생명수를 조금씩 이렇게 맑은 물을 밖으로 샘솟게 하는 그런 그 옹달샘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생명의 원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어쨌든 무의식은 그 간접적이지만 큰 우리의 감정의 흐름,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나 그죠? 아픔이나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던져두고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장 공간 속에 이렇게 두면 사소한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상처는 그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면 이제 좀 정리정돈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무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밀림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함이 내면의 건강함을 척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밀림이 비교적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햇빛이 잘 들고 그렇게 그 속에 이렇게 아늑한 곳에 벤치도 있어서 좀 쉴 수 있고 뭐 이런 밀림 같으면 건강한 거죠.
그러면 웬만한 상처나 어떤 아픔도 수용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떤 밀림은 쓰레기 더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뭐 동물의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흐르는 계곡물이 뭐 돌이나 뭐 이런 쌓인 큰 낙엽등에 의해서 잘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밀림 안에 그런 상태가 어떠냐, 즉 무의식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건강함, 행복,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무의식은 이런 기능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이걸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무의식을 우리는 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거대한 밀림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민거리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던져놔둘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생명수나 좋은 공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휴식처, 또 지혜를 찾는 그런 그 저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의식을 잘 좀 가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가꾸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좀 자주 되돌아보고 이제 가꿀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를 일단 돌아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지 뭐 청소할 건 청소하고, 상처를 치유할 건 치유하고, 계곡물이 흐르지 않으면 낙엽을 치우고 돌을 치워서 물이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나의 내면의 상태, 즉 무의식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자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잡한 어떤 의식의 그런 현실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날은 조용히 뭐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를 돌아본다든지, 가까운 데라도 좀 조용히 여행을 가서 바다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또 좋은 산사를 찾아간다든지, 성당이나 교회를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 본다든지, 또 정말 대화가 되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내 내면이 지금 어떤지 그걸 이제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내가 자꾸 이렇게 화가 치민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내가 뭔지 모르게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 그 불안해하는 이유, 또 뭔가 자꾸 슬픔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보통의 경우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만 보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냥 그걸 놔두지 말고 왜 그럴까? 아버지가 나한테 좀 당장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죠? 그러는데도 왜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늘 엄격하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 나를 잘 키우겠다고 막 너무 엄격하게 하고 또 체벌도 주고 이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도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해서 괜히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좀 이런 두려운 마음, 이거 발각될까봐 하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지, 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겠죠, 그죠?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면 뭐 좋은 기회에 또 다른 어머니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그걸 얘기를 해서 조금 자상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직접적으로 거의 자기 의견을 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어떤 그
그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도 드러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청소하는 거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이 상처 치유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과정은 상처를 받고 치유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하는 그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그 면이 크긴 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모진 말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부담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상처를 이제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일 때부터 이제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받는 스트레스가 그 태아에게는 아무런 그 저항 없이 그런 그 이유 없이 그대로 전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애는 엄마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릴 때 상처가 있고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 간의 관계, 뭐 성적 때문에, 뭐 학교의 선생님 때문에, 뭐 등등 그죠?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또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처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뭐 사소한 것들은 시간이 가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뭐 종이 쓰레기나 이런 등등은 그냥 바람에 날려가고 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해소되기가 쉬운데 큰 상처들은 우리가 의식적인 상처 치유를 하지 않으면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골마서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는 내가 의식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게 아닌 거죠. 자, 오히려 더 고질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로 그 상처를 다 고스란히 받으면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 가족 중에 일부나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나 빼놓고 전부가 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큰 상처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상처들을 받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수용받아버리면 우리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상처를 받으면 일단 무의식에 좀 던져두는 거죠. 그리고 힘들더라도 조금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능력을 회복하고 그 큰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피를 흘리고 있으면 피를 닦고 좀 봉합할 게 있으면 봉합하고 고름이 차 있으면 그걸 터뜨려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상처를 받아들이고 저장해 두고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생명의 연장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능을 또 해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이렇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무의식을 내가 그럼 다 좀 파헤쳐서 내가 다 알고 이것들을 내가 다 한번 섭렵해서 내가 완전하게 한번 이르러 보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갈 때 말이죠. 모든 걸 알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죠? 또 가장 작은 건 얼마나 작은지, 또 나의 그런 몸 하나도 어떤 서로 기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뭐 알아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극히 일부를 알아내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이 오묘한 이런 신비를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을 너무 파헤쳐서 막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대로 좀 던져두고 내가 무의식의 세계를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구나, 이건 좀 치유해야 되겠다, 이건 좀 청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면서 좀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좀 쉬고 또 의식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그 정도만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다 파헤치고 뭐 분류하고 나누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삶의 원리나 인간 지식으로 다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절대자나 시간의 흐름이나 자연의 섭리에 좀 맡겨둘 거는 그냥 맡겨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무의식의 고양하는 게 있는데, 이런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의식의 그 수준이, 그 밝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하면 무의식도 좀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유지하면 무의식도 좀 밝아집니다. 이제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돼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뇌가 그 얘기를 듣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긍정적이고 좋게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좀 무의식의 세계가 밝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무의식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능, 중요성, 또 그 내용은, 그럼 무의식 속에 깊이 가장 그 핵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무의식에 그 나무도 있고 개천도 있고 뭐 돌도 있고 이끼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옹달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불교에서는 참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옹달샘을 발견하고 그런 생명의 원류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 옹달샘의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는 그 저력 있는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그죠? 또 진정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세에서의 생명력뿐만 아니고 어떤 내세에서의 생명까지도 만약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의 어떤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어떤 희망, 생명력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